이식을 하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고 하늘이 정말 노랗고 캄캄한 거예요. 억울했죠. 억울했지.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나 생을 마감을 할 것인가가 먼저 오더라고. 망가지고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는 침묵의 살인자 간암. 40, 50대 사망률 1등이 바로 간암입니다. 재발률은 70%에 달합니다. 생존율 30%, 재발률 70%로 치명적인 간암. 네. 복수가 찼다고. 해도 전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잠깐. 여성 간암이 많이 늘고 있어요. 간암. 여성들이 위험하다. 지방간이 생겨서 그래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아.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간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몸신을 찾은 명의, 국내 최고의 간암 권위자 한광엽 교수. 간암이 생길 때까지도 증상을 온몸에 전이가 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는 것.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2배 정도. 간이 딱딱해진 사람은 정상인의 한 100배 정도가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데 지방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간경변, 간암으로 생길 수가 있다.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마시니까요. 간이 좀 딱딱한 편이다. 눈이 너무너무 노래지고 이 복부가 너무너무 차고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끔찍해. 간 세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간암 극복은 물론 당뇨로 인한 고혈당까지 한 방에 잡아준 몸신의 밥상. 그 정체는 국내 최고 간암 명의와 함께하는 암 명의에게 듣는다 3탄.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아입니다. 올해 2016년 새 첫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신 대기획으로 암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렸죠. 암 명의에게 듣는다였는데 1탄이 대장암, 2탄이 유방암이었습니다. 아주 큰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요 3주간 암 명의에게 듣는다. 저희가 암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최고 권위의 명의를 모시고 진행되는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암 특집에 정신 사나운 머리로 나타나셨어요. 윤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초반부터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왜 암인데 왜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전화가 와서, 네. 뭐 어떠냐 했더니, 그냥 대답하고 검사만 했을 뿐인데, 네. 암이라면은 저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말이죠. 우리 제작진들이 앞을 내다가 게스트를 딱 모시면 그 게스트가 나온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암인데 왜 이 후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진 듣지는 않았지만 이해감이 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갑자기 가라앉는. 제가 지금 가게를 해요.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네. 일식집을 연지가 지금 한 5개월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께 인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또 회 한 잔. 바로 그거라니까, 바로 그거야. 아이고. 가게를 열었으면 장사를 하고 사람들 접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까지 끝내야지. 왜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이걸 하냐 이거지. 내가 아까 고기 술 이 얘기 나왔을 때, 저 큰일 났구나. 저 건강 해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용식 선생님하고 둘이서 단단히 쫄게 야단 좀 쳐서 술 먹지 말고 그러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가게 열은 지 5개월 됐는데 벌써 1년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손님도 많은데. 자, 오늘은 그 대장암, 유방암에 이어서 이제 3탄으로 마련하는데요.
많은 종류의 암 가운데서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암은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을 겪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30%를 조금 넘겨요. 근데 이걸 보니까 대장암은 74.8%, 위암은 71.5%까지 5년 생존율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암의 재발률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치명적이고 위험한 암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암 명예에게 듣는다. 세 번째 주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암 명예에게 듣는다. 오늘의 주제 간암입니다. 네, 이제 간암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먼저 좀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만큼 저희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게 좀 쉽지 않은 암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5년 생존율도 다른 주요 암보다 현저하게 낮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라고 하니까 더욱더 염려됩니다. 오 박사님. 네, 이 간암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을 보면요. 위암, 대장암, 폐암 다음으로 한 6번째에 해당하는 게 간암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요. 인구 10만 명당 22.8명이 돌아가십니다. 또 40, 50대 사망률의 1등이 바로 간암입니다. 간은 망가지고 다 망가져야만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미 많이 늦고 손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거고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위험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배우셔서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생존율 30%, 재발률 70%. 요즘에는 여성 간암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점점 늘고 있는 여성 간암 환자. 당신의 간도 예외일 수 없다.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간암의 원인. 알코올은 뭐 전혀 입에도 못 대는. 고기 종류를 내가 되게 좋아해요. 고기. 커피를 다시사님들을 술을 먹지 않아도 여성이어도 간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말요? 암 명예에게 듣는다 3탄 간암. 지금 알아봅니다. 간 건강, 간암. 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많이 손상돼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평소에 제 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술을 마시는지 뭐 고기를 마시고 둘이 갈아 마시고 이런 많이 먹다 보니까 늘 하는 생각이 뭐냐. 간은 무조건 술을 해독한다. 나는 너만 믿는다. 난 모든 걸 너한테 믿으니까 네가 잘해다오 하는데 얘가 잘 버티고 있는지 안 버티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걱정이 더 돼. 왜냐면 내가 내 간에 어떤 증세가 있다는 걸 내가 피 검사를 해서 내가 알고 있거든.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지방간이래. 근데 이 지방간이라는 거하고 간암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분들은 거의 이렇게 음주를 좀 하시다 보니까 지방간이라는 건 다 있을걸요. 그래서 이게 간암하고 특정적으로는 연관이 없을걸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왜? 지방간은 간암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입니다.
지방간만 있다고 해도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로 갈 수 있고요. 간경화에서는 한 10% 정도가 간암으로 다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간암하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남자들의 암이라고 정말 많이 알고는 있잖아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의 간 걱정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주부들이 우리 자기의 간 걱정은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여자인 저는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간암은 뭐 술 먹는 사람만 걸린다, 남자만 걸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여성 간암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실제 이 여성들의 지방간 그 발생 위험도의 경우에는 전 연령층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1987년도에 50대 여성의 지방간 발생률이 한 10% 정도였는데요. 2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조사해보니까 24%. 굉장히 높아졌죠. 이 지방간뿐만 아니라 또 60대의 경우에도 1987년도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이제 2007년도에 31%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지방간뿐만 아니라 간경화의 경우에도 해마다 한 4% 정도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의 경우에는 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니 그 참 시대가 발전하기는 해서 좋긴 좋은데 여자들이 간암 걱정을 해야 되나 싶어요. 왜 옛날에는 남자들만 걸렸는데 왜 여자까지 번졌나 하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고.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몸신 제작진이 30대부터 60대까지 그 연령층을 골고루 해서 5분의 여성 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도 다르고 지금 눈으로 얼핏 보기에 체형도 다르신데 과연 이분들의 결과는 어떠할까? 지금 아주 표정들이 밝으신데요. 근데 사실 제작진도 설마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럴까 하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결과가 반전입니다. 그래요?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진짜요? 예. 근데 우리 이 몸신 가족들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어머니 방청객 말이에요. 여러분들까지도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더 떨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마련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결과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앞에 그 남성분들 계시죠. 특별히 이 간암을 이제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또 용기를 내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생생한 경험담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비법도 몸신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성들은 간암에 비교적 안전하다.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3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주부 5명의 간 건강검사 결과 5분 모두가 다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주부들의 충격적인 간 건강 검사 결과. 와, 충격이야, 충격. 아니 철렁 내려. 그리고 진짜. 피로도 전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간암 수술 환자들의 생생한 증거. 정말 모시기 어려운 최고 권위의 명의를 모시고 간암. 국내 최고의 간암 권위자 한강엽 교수에게 듣는 간암 정복의 비결과 간 세포를 피팅해가지고 간암을 극복한 지친 간세포를 되살리는 건강법으로 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몸신의 비법까지. 다음 생에서는 우리 어머니로. 암 명의에게 듣는다 3탄 간암.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2016년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3탄 오늘 간암 진행하겠습니다. 간암 이렇게 하면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자세한 말씀 주실 오늘의 명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간암 정복을 위한 외길을 달려온 간암 명의. 말기 간암 환자를 위한
치료 신기술 개발은 물론 간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까지 간암 치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간암 분야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전문의 한광엽 교수. 아유, 굉장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편안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소화기내과 교수 한광엽입니다. 지금 간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암이라는 건 알면 또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오늘 잘 알아셔서 알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암을 다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암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그 암이라고 그러면 모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덜덜 떨고 그냥 그랬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탁 들으니까 우리 전체를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광엽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생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암 얘기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사르륵 풀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냥 마음 그냥 푹 내려놓고 듣겠어요. 이거 진짜. 예. 인상도 정말 좋으실 뿐더러 대단한 교수님이시죠. 이진환 기자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황현 교수님은 일단 간암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대한 간암 학회 회장을 얘기하셨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특히 아내분도 연세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이름도 예뻐요. 성진실 교수인데요. 부부 명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말기 간암 환자의 신기술 치료법을 개발하셔서 발표를 하셔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셨고요. 또 간암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셔가지고 간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도 매우 애를 쓰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한광엽 선생님도 역시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그래도 요만큼은 좀 있을 거고.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만큼 있죠? 예, 저도. 아니, 인간적으로. 요만큼. 제가 보기보다 기름기가 좀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좀 나쁜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다행히 간이 깨끗해졌고요.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이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 중에 명의 한광엽 교수님을 모시고 암 명예에게 듣는다 간암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시청자 또 우리 몸신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가장 큰 장기로서 한 1.5kg 정도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 오른쪽 갈비 밑에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게 갈비뼈를 보호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장기라는 뜻이죠. 이 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것을 생각해서 제가 착한 간, 나쁜 간, 이상한 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아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좋은 간은 알겠어요. 나쁜 간은 좀 안 좋아졌겠죠. 이상한 간은 뭐예요? 자, 그러면 좋은 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왜 간이 좋으냐 하면 우리 몸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된 다음에 모든 장에서 간으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좋지 않은 것들을 먹는 거, 아까 이제 약이나 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간이 자기가 손상을 받아가면서 그걸 해독을 해주는데 그뿐 아니라 음식과 들어오는 어떤 불결한 세균 같은 것들도 간에 있는
간에서 하나의 여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 나쁜 분들한테 회를 먹으면 위험하다 그러는 이유는 그 날로 먹었을 때 오는 균들이 들어왔을 때 간이 그것을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세균이 이제 전신으로 돌면서 폐혈증이 온다든지 위험한 게 오기 때문에 간이 나쁘신 분들은 조심하라 그러는 건데 우리가 불결한 음식을 먹어도 큰 이상이 없는 건 이제 간에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겉문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나쁜 간이네요. 예. 네. 나쁜 간은 이제 결국은 간이 나빠졌을 때 간이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쁜 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달이 온다든지 뭐 복수가 찬다든지 또 혼수가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빠지는 경우에 이제 나쁜 간이 오는데 왜 그러면 나쁜 간이 오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모형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을 띄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데 거의 실물 크기입니까? 예, 실물 이렇게 큰 크게.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정상적인 매끄럽고 부드럽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자꾸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간이 여러 가지 흉터가 생기고 재생결절이 생기면서 간 경변이 옵니다. 간 경화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암이 생기는 이렇게 4단계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암으로 가는 네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오늘 준비된 자료가 있죠? 같이 보시죠. 어머야, 실제 간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보다시피 매끄럽고 정상적인 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면은 보통 간염, 보통 만성 간염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면은 그 표면이 우둘두둘하죠. 그것은 이제 간에 결절들이 생기게 되고 흉이 생겨서 간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간 경변이라 그러죠. 딱딱하게 변한다. 그러다가 이제 간 결절 중에 이제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간이 말이죠. 잘 느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정도 돼서 딱딱하면 내 몸 안에 진짜 무슨 볼링공 같이 딱딱한 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머슴처럼 묵묵히 일하는 장기인데 이것이 침묵의 장기가 되나서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증상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간암이 생길 때까지도 증상을 전혀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저렇게 나빠지는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서 저렇게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상한 간이라는 거는 이제 왜 제가 이상한 간이라고 했냐면은 간이라는 거는 손상을 받을 때 손상을 받은 만큼 재생을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반을 잘라주면은 또 다시 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주는 사람들이 간을 반을 잘라서 기증을 해도 다시 자기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간이 참 알아보기 쉬운 게 간 문제는 간단하게 피만 뽑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간이 손상이 꽤 돼서 혈액에서 이상 수치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한참 나빠지고 난 다음엔 다시 수치가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간에서 나쁜 간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예. 이제 간염 얘기를 했는데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빠져서
간부전이라 그래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간암으로 가는 데는 보통 최소한도 10년 내지 또 길게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년? 그 비형간염이 걸리는 사람들이 50대 가서 간암이 생기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감염이 돼서 오랜 세월 거쳐서 가는데 그 50년 동안 계속 간이 망가지는 거를 모르고 계속 술만 마신다든지 간을 계속 혹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간이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간암 특집을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엄마한테 여쭤보고 그러냐고 외할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건 맞지 엄마? 그랬더니 외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이게 간암이라는 게 이게 가족력이 있는 건지 정말 떨리거든요. 예, 그 가족력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가족 중에 간암이 있는 분들은 약 2배 정도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데 이 간경변이 되는 사람들, 간이 딱딱해진 사람은 정상인의 한 100배 정도가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미리만 관리해 준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자, 오늘 방송석에 이제 간암으로 투병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 나와 계신데 저희가 좀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크게 손상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염려스러운데요. 그 윤인상님,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그 작년 7월에. 작년이에요. 작년 7월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다고 좀 추가로 조사를 요한다. 그런 결과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전혀 뭐, 인지하지 못하셨고 증상도 없었고요. 저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수치에 이상한 게 없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저는 B형 간염도 걸린 적이 있고 C형 간염도 있고 알코올은 뭐 전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그 많이들 얘기하신 그 지방간의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도 안 하셨는데 지방간이 있다. 넌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저는 먹지를 못해요. 가족력은요? 가족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밥을 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술도 안 드시고. 사치를 먹는 걸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밥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고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먹는 게 일종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였는지 하여간 암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 나오신 한 박사님한테 수술을 해서 근치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했는데 뭐 현재는 뭐 크게 무슨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불편한 건 의사 선생님이 지시가 몹시 까다로워서 그대로 하는데 힘듭니다. 우리 저 옆에 언제 아셨어요? 간암이다라고 하는 거. 98년도에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B형 간염이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형 간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셨군요.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얼마나 독주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2011년도 6월 달에 그 동생이 형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저기 양주를 둘이 앉아서 대병을 2병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술이 안 깨고 배가 더 불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일 가면 빠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을 못 오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내 몸에 뭐 암 같은 거 있어요? 물어봤더니 암이 2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수술하는 그러니까 색전술하고 그다음에 간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죠. 나중에 간이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식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식. 그럼 그때는 이미 간암이 완전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배가 꺼지지 않았다는 느낌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때는 배가 더불어거니 그 복수가 찼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셨던. 예. 98년도에, 7년도에 발견해가지고. 네. 98년도에 1차 수술하고요. 2000년도쯤인가 또 2차 수술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폐로 또 전이돼가지고. 네. 폐가 수술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요. 뭐 탁구, 인라인, 뭐 운동 많이 하고 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항상 지킵니다. 저도 사실 저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요. 아이고. 항암 치료를 해줬는데 네. 의외로 암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본인이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사셔서 제가 고강시 환자분을 볼 때마다 우리 의사들이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간암의 원인들을 이제 크게 짚어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한테 간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술이 아니라 비형간염입니다. 비형간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건 전부 5가지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 A, B, C, D, E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는 7알 정도가 비형 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은 예방 접종이 있어서 지금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지금 거의 다 간염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한테 접종을 해서 지금은 다 예방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간염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검사를 해서 약만 먹으면 간염이 멈추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놔두다가 이제 병을 이제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궁금했었던 게 왜 얼마 전에 주사기 이렇게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갖고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사기를 재활용하다가 환자들을 무더기로 감염시킨 C형 간염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C형 간염 감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 C형 간염 한번 감염이 되면 이게 평생 갖고 가야 된다. 근데 갖고 있다가 이게 정말 간암으로도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지. 문제가 C형 간염이 되는 이유는 간암 원인의 한 15% 정도가 C형 간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C형 간염 검사를 안 하니까 내가 C형 간염이 있는지 복균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간암이 생긴 다음에 그거는 더 심각해진 다음에 알게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사실 같은 의료인으로서 이번 C형 간염 문제는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C형 간염은 전염력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에 오염된 주사기로 찔렸을 때, 그래서 불필요하게 몸에 뭐 자꾸 문신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몸에 그런 것들이 좋지를 않고요. 근데 이제 B형과 C형의 차이는 뭐냐면 B형 간염은 되게 어머니한테 감염돼서 어렸을 때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가지만 성인이 돼서 감염이 되면은 만성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고요. 근데 C형은 아직 예방접종이 없고 이것이 한번 감염이 되면은 만성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요. 왜 여자들이 아까 문신이라든지 뭐에 찔리면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다 얘기를 했잖아. 여자들은 사실 자기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아이라이너 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딱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그냥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서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런 데에서 이제 위생적으로 기구를 소독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속칭 야매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몸에 뭐 칼을 대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공인된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사실은 부주의한 분들도 꽤 많아요. 뭐 손톱깎이나 뭐 남자들은 또 이 면도기를 남이 두고 간 거 그냥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거 좀 아까워가지고. 목욕탕 가면요. 손톱깎이. 여기 손톱깎이가 이렇게 저 중앙에 그래, 있어요. 발톱깎이. 어떻게 남자들 목욕탕이요? 네. 누구 쓰고 있으면 딴짓하다가 끝나면 또 가가지고 또 발가락 올려가지고 이걸 또. 위험하네.
아니 그러니까 C형 간염이 주변에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C형 간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몰라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C형 간염 검사 받아보신 분 계세요? 난 B는 받았는데 C는 안 받았어. 마찬가지시죠? 네. 그럼 피검사로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일반 검진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자주 해볼 필요는 없지만 성인이 돼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상이 있는 걸 알면은 그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러면 C형 간염은 치료가 잘 안 되나요? 그 과거에는 C형 간염이 한 6개월 내지 1년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먹는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는 보험이 되고 있고 일부는 3개월만 먹으면은 완치가 98%, 99%가 되는데. 간편해졌네요. 예. 그래도. 근데 문제는 한 3개월 먹는데 한 5천만 원. 그래도 작년에 1억 5천이었다가 지금 따지겠는데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아직 망설이는 부분들. 그러나 단지 이 C형 간염은 급속도로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릴수록 값은 자꾸 떨어지면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치료를 해도 됩니다. 자, 간암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이 위험 요소 가운데 바이러스성 간염을 말씀해 주셨어요. B형 간염이 약 70% 정도, 그리고 C형 간염이 15% 정도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주요한 원인은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5%가 이제 비바이러스성 간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간 관련된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에 기름이 이제 5% 이상 끼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수록 간이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단순한 지방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해지면은 지방성 간염으로 가서 그것이 간경변, 간암으로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왼쪽이 정상적인 간인데 간이 불구레하고 혈색이 좋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간이 노랗죠. 그것이 이제 간에 기름이 끼기 때문에 저렇게 노랗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간에 기름이 과다하게 끼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간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점차 지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지방간이 생기는 건 술 때문입니까? 살 때문입니까? 맞다. 두 가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간을 현재 크게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는 경우들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고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는 분들은 이제 비알코올성. 전혀 술을 하지 않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여성들도 이제 예외일 수 없다는 건데. 탄수화물도 과다하게 먹으면 그것이 지방산하고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것이 간 내에 지방세포로 바뀝니다. 대개 여성분들이 지방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데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운동 부족에다가 먹는 것들은 점점 자꾸 칼로리가 높고 요새 사실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결론이죠. 우선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지방간 안전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원장님. 네, 2013년에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요, 2004년에는 11.5%였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23.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동의 경우 비상인데요. 비만 아동의 경우 이미 지방간이 와 있는 확률이 10%까지 낮고 충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구나 국제암학회지에 따르면요, 최근 선진국에서는 B형 간염에 C형 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간암은 점차 줄고 있는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 대체 간암은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 간암은 1, 2기라 하더라도 간 전체가 딱딱해져 있거나 간 기능이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암세포가 작은 1기라도 간 전체가 이미 딱딱해져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치명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리 없이 망가지는 치명적인 간. 간암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간염입니다. 그 중에서도 B형 간염이 75%, 그리고 C형 간염이 15% 정도인데요. 내가 C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지방간.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면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으로 인해 간경화, 간암까지 발생한다는 것. 놀라운 것은 지방간의 80%가 비알코올성이라는 것. 그러니 술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요. 잠시 후 5분 모두가 다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30대부터 60대까지 5주부대 간 검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그 진단을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 죽겠네. 어떻게 지금 앞에 말씀을 쭉 들으니까 어떠세요? 본인의 식습관도 좀 돌아보게 되시죠? 네네. 어떻게 드세요? 나는 식탐이 좀 많아요. 어머나. 그리고 고기 종류를 내가 되게 좋아해요. 고기. 네. 그럼 밀가루는 별론가요? 잘 먹어요, 그냥. 좋아해요.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그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보다는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밥 종류를 빼놓고 이제 다 간식 이제 밀가루 종류 아니면 이제 탄산음료 종류를 네 가지는 안 넣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탄수화물 이제 콜라 1.5리터 있죠. 네네. 그를 저는 그 자리에서 반을 마셔야 그게 딱 특성이 풀리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커피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잔 정도 마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5잔 정도를 마셔야만 그게 그 커피는 어떻게 커피에도 설탕 조금 넣으셔서? 아니요, 그냥 믹스든 뭐든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어머. 다섯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중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하루에 라면이나 떡이나 빵이나 국수나 이런 거를 하루에 한두 차례씩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왜 안 들어요? 두 사람은. 평상시 뭘 좋아하세요? 빵이나 라면. 탄수화물. 고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왜 고기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빵에 라면에 아니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이 결과 좀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좀 궁금하셨죠? 예. 저 오 박사님께서 결과 갖고 계시죠? 네, 저 다섯 분이 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섯 분 모두가 다 다섯 분 모두가 다 지방간이. 어머머. 지방간이. 어머머. 진짜? 정말요?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왜 그랬지? 그 중에 한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단계까지 가시고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말도 안 돼. 또 앞에 계셨던 이금란 씨. 아마 이제 이게 체중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큰일 날 뻔했다. 웬일이야. 지금 보시면 죄다 이제 저기 색깔이 퍼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붉은색이 있고. 이게 바로 다 지방입니다, 지방. 40대 우리 한정아 씨도 날씬하신데도 지방간 1단계가 와 있어요. 진짜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돼. 인스턴트 많이 먹어요. 와, 충격이야, 충격. 저분들 중에는 이제 빵떡 이거보다 밥을 좋아하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록순 씨. 흰 쌀밥 좋아하시죠? 쌀밥도 먹고 현미도 쌀밥도 먹고 현미도 또 먹어요? 그렇군요. 저분들이 식단하고 직결돼 있네요. 그럼요. 저기 계신 분들 5분들이 옆구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둘레 정말 배둘레 햄이 딱 이렇게 있죠. 이거랑 지방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 60대 황연자, 하복녀 주부도 모두 지방간 1단계 판정을 받은 상황. 간 검사에 참여한 평범한 주부들. 5명 모두 예외 없이 지방간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 술이 아닌 탄수화물, 지방 등 과도한 음식 섭취가 문제. 지금 지방간이 1단계, 3단계이시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거든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들을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콜레스테롤을 못 쓰기 때문에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퇴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유지하고 키우려고 노력하고 먹는 걸 줄이고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 잠시 후에 이제 건강한 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음식과 함께 비법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한 교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문제예요. 우리 몸신 가족들의 간 건강 상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발표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합니다. 집으로 통보 안 해줘요? 그래, 그냥 집으로 통보해줘요. 카톡으로 그냥 해주는 거야. 네, 그냥 해줘요. 사실 그 간 검사는 체열로 모든 종합 검사할 때마다 내가 이제 검사를 했어요. 이번에 그 갖다 대고 이렇게 한 거. 딱딱딱 소리나 간 스캔이라는 거죠. 간 스캔? 간 스캔. 하여튼 그 간 딱딱한 딱딱딱딱 이걸로 이 검사를 해갖고 뭔가 지금 불안 속에 표정 관리를 하려고 지금 무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저희가 꾸준하게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는요 피를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에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뭐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피 검사로 해서 대부분은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특히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에 기름이 상당히 많이 껴야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문제를 파악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검사, 초음파하고 간 스캔 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간의 상태를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사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좀 이런 분들은 하면 좋겠다, 간 검사. 우선은 이제 B형,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연 2회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또 생활이 바쁘다고 검사들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또 간암 조기 검진도 연 2회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본인이 술을 즐긴다든지 내가 체형이 지방간일 가능성이 많다. 또 가족 중에 간암이 있다. 그런 분들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뭔가 간과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 걱정이 되면은 뭐 받아보는 거 한 번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몸신 가족들의 검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택 씨,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낙관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예상이 3개에서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제 바람은. 실제로 윤택 씨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윤택 씨의 위험 경고 등 밝혀드립니다.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또 회 한 잔. 얘가 잘 버티고 있는지 안 버티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뭐 받아들이고 했고, 뭐 역시나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네. 좋아할게 아닌데. 산을 다녀야 돼. 산을 다녀. 공기 좋은 곳에 나야 돼요. 어느 세계 터지고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나온 파란 글씨 간 섬유화라는 게 이제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보는 거고요. 보통 5, 6 이하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간 섬유화 쪽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간이 아직 딱딱해지진 않았는데 지방간 수치가 258이면은 이제 정상 범위에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알코올성 지방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니까. 술을 보통 일주일에 한 몇 번, 한 번에 몇 병 정도. 솔직히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 아내가 좋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꺼버려, 요 편집할게요. 텔레비전 꺼버려요. 일주일에 한 이게 번 먹는데 한 번에 이제 한 이렇게 마시니까요. 평균을 나누면은 매일 한 병 정도 이상이 되는데 소주 한 병을 매일 같이 5년 내지 10년을 마시게 되면 이제 간경변으로 갈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간경변으로 갈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택 씨는 이번에 잘 알게 됐으니까 알고 나서 이제부터 고치시면 되는 거죠. 약은 안 주나요? 처방만. 꼭 바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용식 씨. 네. 아니, 왜? 왜냐면 내 표정으로는 관리가 안 되니까 네. 누가 윤택이고 누가 윤택인지 모르겠어. 네. 잠깐 위장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빨리 결과를 봅시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큰 웃음을 주셨는데, 이용식 씨의 간 건강 위험 경고 등 보여주세요. 저기까지. 이야. 안 돼. 예.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간암이 가장 위험한 B형시형 간염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간 쪽이 보여지는 게 콩팥을보다 좀 하얗게 보이죠. 네. 그런 거는,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데, 간이 하얗게 보는 건 이제 간에 기름이 끼면은, 간이 좀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영식 씨는, 간에, 기름이 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간 스캔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방간 캡이라는 수치가 300이 넘는다는 건 지방간이
중등도 이상이다. 중등도 이상이다. 그래서 간 섬유화가 이영식 씨는 이제 8.7이면은 그쪽으로 간이 좀 딱딱한 편이다. 딱딱한 편이다. 간에 저렇게 기름이 꼈다라는 건 결국 몸 안에 여러 군데 기름이 껴 있는 것이 간에도 나타난 거니까 몸에 기름을 조금 빼는 것이 좋은데 노력하면은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아까 주셨어야 되는데 주부들은 아직도 가슴 저녁이에요. 노력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럼요. 단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간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그 이전에 돌아오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바꾸시면 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간경화까지 간 사람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절 좀 잘해서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변우민 씨. 변우민 씨. 네. 깜짝이야. 자, 간 건강, 위험 경고등. 과연 변우민 씨는 몇 개의 불, 또 빨간불이 들어올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어머, 일단 하나 들어왔네. 예. 아이고. 들어왔습니까? 일단 하나 들어왔네. 예. 아이고. 들어왔습니까? 하나. 여섯 개 가운데 2개의 경고등이 켜졌어요. 많이 안 켜졌네요? 우리가 비형시형 간염 검사를 했는데 네. 그건 다 정상이시고.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피 검사로 했던 것도 술도 안 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다 정상인데 왜 빨간불이 2개 나왔냐면은 지방간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240이면은 이제 아주 턱걸이에 걸려 있는 경증에, 그래서 경증의 지방간이니까 조금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단 지금 나아요? 많이 걱정하셨군요. 많이 다행이죠. 오늘 회식 제가 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의 검사 결과가 남았습니다. 조민희 씨 해볼게요. 예. 가족력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보여주세요. 조민희 씨는 검사를 해봤더니 완벽하네요. 예, 다 정상이시고요. 간염 검사 다 음성이고 지방간, 간 섬유화 스캔, 초음파 모두 다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오늘 회식 쏠게요, 진짜. 예. 이 검사의 문제점이 어떤 분은 이 결과를 듣고 나서는 안심하고 술 먹으러 가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민희 씨도 이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안심이 되니까 빵 더 많이 먹고 더 부주의하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죠. 앞으로 깨끗한 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한번 우리 간이 아주 나빠질 때는 몸에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통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목에 거미상 혈관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혈관이 약간 거미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셔츠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주부들께서는 남편들 목을 이렇게 내려다봐서 저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저게 하얘졌다가 뛰면 다시 보입니다. 그런 거는 간이 나쁠 때 저런 게 보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보게 되면은 네. 끝이 빨갛게 되고 손끝이 빨가지는데 저런 건 이제 수장 홍반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이 나빠지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외에도 이제 눈이 노래진다든지 그렇지. 소변을 거품을 흔들어 봤을 때 거품이 노라면 그건 황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달이 오는지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환자분께서 내가 자꾸 배가 부르다 그러는데 이게 살찐 게 아니고 배꼽이 튀어나오면은 그건 안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있거나 가스가 찬 게 있으니까 배가 자꾸 부르면 이상하다. 그럴 때는 한번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그 이외에 이유 없이 남자들은 담배 맛이 떨어진다든지 자꾸 구역질이 나고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의욕이 떨어진다. 자꾸 피곤하다. 그럴 때도 한번 간이 나쁘지 않을까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40, 50대 사망률의 1등이 바로 간암입니다. 중년 남성 사망 원인 1위. 10만 명당 22.8명이 돌아가십니다. 5년 생존율 30%, 재발률 70%에 달하는 위협적인 간암. 4대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딱 끊고 그냥 운동하고. 의사 선생님 180도 바뀐 생활로 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몸씨.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친간을 쌩쌩하게, 그의 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음식 공개. 나 당신 사랑하니까 나 당신 이길 수 있어. 간암 수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몸신을 잠시 후 만나봅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의 간을 더 생생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몸신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분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간세포를 생생하게 되살리는 자신의 건강법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간암의 5년 생존율이 30%를 간신히 넘어요. 그런데 그 생존율을 뚫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본인의 생생한 건강 비법을 나는 몸신에서 밝혀주시겠다고 오늘 오셨거든요. 자, 큰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아무런 증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목숨을 앗아가는 간암. 간암 5년 생존율 30%. 간암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당당히 승리한 오늘의 몸신. 박은식 몸신의 간세포를 다시 살리는 건강법. 지금 배워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우, 대단하시다. 네. 아유, 참.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간 세포를 튼튼히 해가지고 재생해서 간암을 극복한 74살 박은식입니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침에 술 자시고 나서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저 정신이 좀 번쩍 들게끔 말씀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제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경험담을 이제 좀 풀어놔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하신 까닭은 몸신께서 술을 정말 좋아하셨던 거죠. 그냥 정신없이 드시던 시절이 있었던 게지요. 네, 사실 제가 그 술을 1년이면은 365일 아닙니까? 네. 4대기를 먹었습니다. 왜 4대기를 줄 아십니까? 왜? 아침 저녁으로 드셨나 보다. 저녁에 먹고 12시까지 먹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 1, 2시까지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저녁에 또 먹습니다. 그럼 3일이죠. 이렇게 먹은 것이 365일이 아니라 400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비형 간염도 가지고 있었고 당뇨도 높았었고 또 이런 것들 뭐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마시기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그래도 자리에 일어나면은 남은 술 있잖아요. 이거 술 한 방울 피 한 방울. 술 한 방울 피 한 방울. 우리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예. 이 피 같은 술을 왜 남기냐. 운동은요, 운동. 운동이라는 거는요, 숨쉬기 운동하고, 목 운동. 이게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운동이라고. 그럼 수치도 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말이죠, 참 희한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숙취가 있으면 사실 술을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숙취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숙취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또 출근했다가 저녁 오후 4시쯤 되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목에 술 한잔 하세요.
그걸 매일 하루에 4병 내지 5병을 하루도 안 고르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건강도 자신할 수밖에 없고 나는 술을 이기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때 조금 그런 자신하셨죠? 자만심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아침에 멀쩡하다 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께 좀 질문을 이 부분이요. 난 숙취가 없고 멀쩡하다. 내 간은 정말 싱싱한가 봐.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 그거 사실 아닌가요? 잘 해독하니까 숙취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권투로 치면 이제 맷집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맷집이 좋다고 저 무하마드 알리가 계속 맞으니까 나중에 파킨슨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듯이 자기가 오히려 숙취가 없고 술이 강하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술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간이 망가질 위험이 더 크고요. 간이 뭐 술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마시고 안 마시고 숙취가 센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간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간암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물론 비형 간염도 있긴 있었지만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동네 아주 적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도 이제 하고 1년에 한 2번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간 수치가 뭐 30 정도 된다는데 뭐 어르신은 지금 1000 가까이 되니까 이상하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CT를 빨리 좀 찍어오라고 그러시는데 보호자하고 좀 같이 좀 들어오시라고. 근데 보호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소리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보호자 안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이쯤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진단서 보니까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암입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수긍을 하면서 간암이라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 정도가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수술도 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산에도 다니고 산에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중에도 그냥 산을 올라갔습니다. 술은 끊으셨어요? 네, 술은 못 먹죠.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수원에 유명한 광교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은 야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이길 수 있어. 나 당신 사랑하니까 나 당신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도 격려를 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꼭 이겨.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격려를 해주니까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좀 나태하게 운동도 좀 저거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 힘에 열심히 아주 운동을 했습니다. 또 제 처가 아주 희한한 음식을 해줘서 제가 그걸 먹고 5년 동안 이제 지금 아주 건재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사랑하는 부인을 모시고 오시지 왜 그냥 오셨어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저기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저 앞에. 그때 산에서 그러니까 해질녘에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나 이겨낼 수 있어. 이야 그 소리 들으셨을 때 소름이 돋고 그냥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가고 어디다 밤에 전할 수 없으니까 전화하면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완전히 모든 걸 바꾸셨나 봐요. 네네 아주 그냥 완전히 좋아하는 술을 끊고 아주 진짜 아주 술을 주식 삼아 그냥 징글징글하게 술을 주식 삼아. 네네 저녁이면 밥을 안 먹어요. 술이 주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또 당첨된 거라고 이렇게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동 늘 하시고, 네, 술은 뭐 당연히 술은, 네, 다 끊으시고. 술로. 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딱 끊고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또 나도 또 좋다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기가 좀 괜찮고 뭘 개발하셨다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둘이 그거를 주식으로 아침마다 먹으니까 그래요? 좋더라고요. 그거를 이라고 하셨어요? 뭐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뭐 간세포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좋아지는 거 면역력도 키우고. 그래요? 네. 야. 이렇게 좀. 저기 저 불 4개 들어왔거든요. 저부터 먹어야 됩니다. 아니 그 방법을 통해서 네. 매일매일 아침을 하셨더니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이게 이제 우선 이제 당 수치가 네. 그렇게 쭉 먹어보니까 당이 200, 네. 200씩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당이 뭐 정상으로 떨어져요. 정상으로 떨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100 미만으로 자꾸 공복적으로 되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거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좀 끊으셔도 될 것 같으네요. 라는 정도였고 혈압도 보통 130에 220까지 막 고혈압이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약을 끊었습니다. 약이 주치 안 먹고. 상의하시고. 예, 물론 상해했죠. 네. 뭐 보통 지금 120에 70, 요 정도로 아주 정상이죠. 지금도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간 수술 하신 다음에 그 식이요법이라든가 모든 생활을 바꿈으로써 혈압하고 당뇨가 싹 날아가게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네. 음식이 뭔데요? 음식이 뭔데요? 정말 저희 지금 엄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요. 그럼요. 예, 이용식 씨도 아셔야 되고요. 저는 괜찮아요. 바로 그 밥상. 두 분이 힘을 모으고 또 머리를 모아서 개발한 그 밥상을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을 이겨낸 특별한 건강법. 몸신의 간세포를 생생하게 살리는 건강법. 간의 부담은 줄이고 영양은 올리고 지친 간을 되살려준다는 이것의 정체는 박은식 몸신의 간세포를 되살려준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간암, 5년 생존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그런가 하면 또 다시 재발할 확률도 70%가 넘는 치명적인 암입니다. 그 암을 이겨낸 몸신의 특별한 밥상, 특별한 건강법, 지금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 5년간 간암 수술한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 편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자, 보실까요? 뭐예요? 자, 보실까요? 뭐예요? 간편한 뭐예요? 컵밥입니다. 예. 컵에다 밥을 하셨나 보죠? 근데 진짜 요만큼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걸 양이 크신 분들은 아마 적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컵 사이즈가 요 정도라야 됩니다. 더 많으면은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고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보통 이 양이 말이죠. 저희가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후식 정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컵량인데 그럼 요것만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아침에는 요거 하나 하고요. 네. 이제 사과 하나를. 사과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또 특별히 만들어주는 차 한 잔. 그걸로 이제 아침을 마칩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카페에서 이런 메뉴를 해도 좋겠다 싶은 만큼 아주 예쁘장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컵밥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편한 컵밥.
만드는 재료. 재료가 엄청 비싼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비싸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둘, 셋. 주십시오. 뭐죠? 견과류들 보여요. 호두, 땅콩, 그리고 아몬드가 있고요. 자, 이게 뭡니까? 볼 수 있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들깨를 코팅하기 위한 꿀입니다. 그래서 꿀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좀 탐나서 향을 좀 묻혀가지고 코팅하는 거로 해가지고. 통들깨가 예, 통들깨입니다. 있는데 들깨를 그냥 드시기엔 좀 거치니까. 네, 거치죠. 그거를 살짝 꿀로 아마 살짝 코팅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네. 맛도 주고 식감도 좋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그게 뭐예요? 청국장입니다. 낫또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낫또 여러분 드셔보셨죠? 예. 낫또입니다. 이거 혹시 직접 만듭니다. 집사람이 직접 만듭니다. 집사람이 직접. 사모님께서 이거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얀 것이 요구르트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하고 이제 배합을 합니다. 그럼 이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 직접 만듭니다. 손이 많이 갈 텐데. 우유만 부으면 돼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섞어서 아침마다 드시는 그렇죠. 예, 아침에 이것만 먹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딱 볼 때 이 간편한 밥상에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그리고 효과도 보셨으니까. 예. 제일 중요한 재료는 뭐라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들깨하고 호두.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간을 보호막을 씌워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한 박사님. 예, 이제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아까 이제 간이 재생되고 복구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세포막을 구성해주는 영양소에 이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요구르트에 있는 생균들이 장내에 세균을 좋게 만들어줘서 아까 이게 장에서 여러 가지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쁜 세균들이 장에 모이면 그게 간에 굉장히 나쁜 독소를 보낼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생선 기름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는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피처버그 대학 연구팀이 오메가3 지방산을 바로 간암 세포에 투여한 결과 간암 세포의 성장이 억제가 되고 이 밖에도 간암 예방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식재료를 잘 선택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들깨하고 호두가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 중에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리놀레산이라는 또 지방산하고 이렇게 몇 종류가 필수 지방산에 속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간 세포의 세포막을 정상적으로 잘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하셨는데 특히 이 들깨의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이 간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나고야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저 루테올린을 가지고 실험해보니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간세포가 간암세포로 가는 것을 좀 억제시켰다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부터? 우선 저희 들깨. 들깨는 이거 볶은 건 안 됩니다. 볶질 말고 산패가 되기 때문에 볶질 말고 꿀을 넣는 것도 산패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꿀을 섞어보겠습니다. 들깨를 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스푼 한 스푼이면 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서 놓아가지고 그 이상은 넣으면 안 돼요? 네?
그 이상은 넣으면 안 돼. 넘으면 좋지는 않죠. 당연히 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찐득하게 이렇게 막 예. 재우는 느낌이 아니고요. 보니까 네. 그냥 진짜 묻힌다는 느낌으로 하셔서. 살짝 묻힌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엿에 들깨 묻힐 때 살짝 묻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미리 재워놓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재워놓은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안에다 하는 거예요? 집사람에는. 예. 미리.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놔서 뭐 여러분 꿀에다-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이게 보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마치 기름에 적셔놓은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요. 촉촉하게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원래 들깨가 금방 상하잖아요.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통들깨 꿀절임 그 볶음 그거를 보관을 또 이렇게 잘해야 되잖아요. 네, 보관을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냉장고에 네. 한 달 정도 둬도 이렇게 해놔요. 예. 아무런 관계 없고 이제 꺼내서 늘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는 그릇 오프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크면 안 됩니다. 괜히 그분이 참 아쉽네요. 우리 저 이용식 선생님 좀 양 적다고 뭐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컵 자체가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잡수셔야 됩니다. 머그컵이나 그렇지 않으면 500cc 맥주컵. 아니, 요즘은 배설에 아주 손잡이가 달려나와야 돼요. 제가 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청국장은 한 스푼 반 정도 이제 식스푼입니다. 네. 청국도 그냥 늘어나는 거. 이걸 넣고요. 네. 아몬드 8개. 이걸 잘 봐야 돼. 이야, 정량을 정말 딱 그 다음에 맞추시는구나. 땅콩 10알. 이야. 정말 하나도 더하지 않으시네요. 네, 하나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됐겠죠. 근거는 제가 모르고요.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더 이상 과하면은 뭐 생목이 오른다든가. 그렇죠. 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양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 4쪽. 네. 호두 4쪽. 모두 내 쪽이 반쪽씩 내 그렇죠. 쪽입니까? 반쪽, 양쪽에, 예. 그러니까 2개네요. 2개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요거트. 네. 요거트를 이 컵에 8알 정도가 되도록. 그걸 또 깎으시네요, 20%를. 근데 지금 우리 박원식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랬는데 김장은 사모님 표정은 뭐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들깨는 한 스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섞으면은 섞으면은 간편한 컵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이거 2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꼭꼭 씹어 드시는데. 네, 근데 꼭 사실은 씹어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시지만 이렇게 적은 양을 드신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아까 지방간 얘기했던 게 제가 아침에 CDR에다가 견과를 넣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재지 않고 이렇게 막 넣었더니 오히려 지방간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추가로 더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게 또 하나 큰 장점은 저렇게 하시면 소금을 안 드시니까 한 끼를 소금을 안 드시는 게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의외로요. 그 배가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죠? 드시고 금방 배고프지 않으시죠? 네, 제가 아직 이 나이에도 저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아침 5시에 먹고 12시까지 배가 고프질 않아요. 배가 고프질 않고 뭐 이상이 있으셔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간을 잘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먹고 나니까 체중도 감량이 돼서 적당하게 지금 저 8kg가 빠져가지고 62kg. 이게 다이어트에도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면 우선 컵밥이 완성됐으니까 여러분들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맛을 보죠. 네. 나 빨간 불 들어왔어. 저녁을 안 먹게 잘했어. 맛있는데요?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우리 어머니로. 아니, 맛있어요? 혹시나 이 청국장이 살짝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고소한 다른 씹을거리들이 있으니까 그쵸? 아주 몸에 좋은 건강한 맛이에요. 네, 시큼하면서도 땡기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청국장에 좀 실처럼 이렇게 찍찍 늘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을 레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레반의 역할도 뭐냐면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식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적당히 드셨을 땐 몸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조금 가다하면 얘네들이 또 간이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식을 하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먹어본 느낌으로는 이 컵보다 더 커도 어렵겠어요. 양이 많아요, 이거. 예. 먹을 더 늘려야 돼, 이거. 너무 많아. 머그컵에다 먹으면 안 돼요. 못 먹겠어, 머그컵에다 먹으면. 간의 부담은 내리고 영양은 올리고 박은식 몸신의 간 건강 비법 간 편한 컵밥 1인분 기준으로 아몬드 8개, 호두 2알, 땅콩 10개, 청국장콩 1스푼 반, 통들깨 꿀절임 1스푼, 무가당 요구르트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통들깨 꿀절임 만드는 법부터 설명드릴게요. 통들깨와 꿀은 3분의 1 비율로 서로 엉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컵에 생청국장 1스푼 반, 아몬드 8개, 땅콩 10개, 호두 2알, 무가당 요구르트를 80% 정도 부어준 후 통들깨 꿀절임 1스푼을 넣어주면 간 편한 컵밥 완성! 간 편한 컵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컵 사이즈.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컵밥에 이어서 몸신의 비법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건지요? 보여주시죠. 네, 이 컵밥을 먹은 이후에 네. 속도 좀 든든하게 해야 되고 또 이 간의 열도 좀 올려줄 그런 그 차입니다. 네. 간 편한 차입니다. 간 편한 차 좋네. 넷. 뭐야. 간 편한 차 좋네. 넷. 간 편한 차예요. 예. 이게 뭐죠? 자, 앞에 있는 재료를 보니까 이거 뭐 알겠네요. 대추가 있고, 대추. 생강이 있어요. 계피가 계피.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재료를 끓이는. 네. 방법은 이제 그 물을 2.5리터 정도 예. 붓고요. 네네. 끓이십니다. 예, 벌써 네, 끓이십니다. 네. 넣고요. 네. 어우, 많은데. 뜨거운. 그 다음에 생강 5쪽. 요게 약 한 250g 정도 돼요. 250g. 요거를 넣고요. 어우, 많이 들어가네. 맵지 않나? 네. 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계피. 예. 큰 거에 반 토막. 크게 나오죠? 이걸 다? 반 정도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대추. 반 그릇 정도 해서 같이 넣고. 조금 말린 대추죠? 그렇죠. 네, 마른 대추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다 몸에 열을 내는 것들이네요. 예. 약 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네. 처음에 조금 센 불로 할까요? 네, 센 불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네.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추가 뜨면은 이거를 버리시지 마시고 네. 전부 다 으깨셔야 돼요. 으깨서 네, 이러면 예. 대추 껍질하고 씨하고 속살이 분리되면서 이제 그 정말 진한 예, 것이 다 대추가 나오게 되죠. 이게 다 완전히 다 으깨서 네. 예, 그거를 안을 으깨서 빼내고 놓은 다음에 네네 다려내는 거죠. 더 우려내는 더 이제 거죠. 조리는 거죠. 야, 그러면 저게 굉장히 진하겠어요. 예, 진한데 좀 매운맛이 좀 진하지 않나요? 매운맛은 대추의 단맛이 예. 잡아줍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 재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한 원장님 도와주세요. 이 한의학에서 강삼조이라고 해서 대추와 생강은 감초만큼 아니면 그 이상 더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추와 생강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죠. 특히 대추는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다, 네. 간도 쓸게도 다 내준다 하는 것처럼
간과 쓸개는 아주 그 상관관계가 밀접한 관계인데요. 간이 좋지 못하면 담즙의 분비도 저하되고요. 그러면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죠. 근데 대추를 드시게 되면 담즙 분비도 활성화되고 간의 기능도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시립대 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 인공배양한 인간의 간 암세포에 이 농축된 대추액을 넣었을 때 간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옛말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생강의 매콤한 맛을 내는 물질 진저롤 쇼가올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회를 먹거나 이럴 때 생강채 같은 거를 함께 먹거나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완성된 차가 있죠? 예, 차 같이 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요거는 뭐 그렇게. 저희가 오늘 상당히 끈끈해지네요. 밥도 나누고, 그리고 차도 한 잔씩. 그러니까요. 아유, 편안하게 드십시오. 너무 과하지 않게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드셔보시고. 아까 삼기라고 그러셨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입에 달짝지근하지 않는 이런 것도 또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됐습니까? 네. 잘 먹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얼른 옆으로 넘기시는데 맛이 괜찮죠? 향기롭고요. 예. 쓰거나 맵지는 않죠? 약간 사실 이제 계피 때문에 매콤한 그런 맛이 있는데 여기다가 잣 같은 거, 잣이요. 그런 거 하나 띄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 정도가 물에 타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연해. 이 성분 자체도 따뜻한 차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차여서 속이 정말 편해지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름은 또 간 편한 차이기도 하고요. 간 편한 차.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셔요? 후련합니다. 우리 저 패널 분들이나 우리 저 방청객 모든 분들이 네. 모든 분들이 간 편하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간 편한 차.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물 2.5리터를 기준으로 편으로 썬 생강 250g, 계피 반개, 대추 반대접을 준비합니다. 먼저 생강, 대추, 계피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 대추가 떠오르면 위로 떠오른 대추를 건져내주는데요. 대추는 국자나 숟가락으로 곱게 으깨준 다음 다시 끓였던 물에 넣고 30분 정도 더 졸여줍니다. 이제 건더기를 걸러내기만 하면 간 편한 차 완성! 박은식 몸신의 간 편한 밥상으로 미리미리 간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이렇게 간암 편을 한광엽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마지막 충고 저희가 들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예, 자기 간을 좀 더 사랑해주고 또 가족의 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은 우리 간은 건강해서 여러분 모두 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특히 우리 패널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암에 취약한 이유는 짠 음식 때문입니다. 담즙이 역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5분 내로 다 먹어요. 위궤양도 좀 있었고요. 빨리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세계의학계에서도 명성이 대단하신 명의 중에 명의를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맷돌 역할도 하죠. 흉들을 없애주죠. 사기암인데도 증상이 없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위암이 신축성이 없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그득하게 돼 있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요. 위암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2014년도 3기 말에 4기 정도 넘어가요. 암이 될 확률이 30배로 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가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위암을 극복하신 밥상 지금부터 궁금해요. 요겁니다. 요거는 안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낳고 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악마 다이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